우리 몸에서 이것이 부족하면 기운도 없고 자주 아프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빠지는데 살도 잘 찌는 체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앞서 말한 증상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약국에 자주 오시는 한 남성분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 약국을 자주 찾아오시는 40대 후반 김 부장님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뱃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먹는 것도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끼셨지만 바쁜 일상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사실 김 부장님은 평소 식단이 균형 잡힌 식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빵, 떡, 라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간단한 식품들로 끼니를 해결하고 필수 영양소 섭취는 뒷전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쉽게 숨이 차오르는 걸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곤함을 느끼며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점점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근육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섭취한 열량이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뱃살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 생성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도 부족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빠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겁니다. 결국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죠. 다행히 김 부장님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서 점차 회복될 수 있었지만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내 단백질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인해 불필요하게 단백질이 낭비되면서 건강에 적잖은 손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이 체내 단백질을 낭비시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사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위주의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빵과 커피, 점심엔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메뉴로 때우는 식입니다. 이런 식단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단백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유지하고 재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보상 기전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근육이나 내부 장기에서 가져다 쓰게 됩니다. 결국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스트레스 방치.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 이것도 단백질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그런데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몸에 저장된 단백질을 끄집어내서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근육과 조직이 점차 손상되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온 종인 만큼 진화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걷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걷는 동안 우리의 뇌는 자연스러운 리듬과 움직임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나가서 가볍게 산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근육이 하루 동안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잠이 부족해지고 일정하지 않으면 이런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이 약화되고 손상이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지는 것도 수면 부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는 단순히 다음날 숙취로만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백질 대사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간은 단백질 대사와 독소 해독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과음으로 간이 손상되면 이 단백질 대사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의 활용도가 낮아져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등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단백질을 소모시키는 일상적인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부족해진 단백질을 어떤 음식으로 보충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특히 계란에 포함된 단백질은 생물가가 매우 높아 몸이 흡수하고 이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계란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근육을 잘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합니다. 계란의 흰자는 저지방,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적합하고, 노른자는 비타민 B군과 같은 영양소를 함께 제공해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를 잘 챙겨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음식입니다. 100g당 약 8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저지방, 저칼로리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죠. 특히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데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러한 변화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사람들은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자. 감자는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은 아니지만 사실은 놀라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100g당 약 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류신과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 후에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메티오닌은 항산화 작용과 세포 재생을 돕는 데 기여하며 간에서 해독 작용을 지원하는 등 이 몸의 전반적인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삶은 감자는 운동 후에 간편한 영양 보충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운동으로 소모된 당과 단백질 그리고 수분까지 한 번에 보충해줘서 피로회복과 근육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하나씩 추가를 해서 단백질을 잘 보충해 주시고, 평소 스트레스 관리나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음주 습관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 몸속 소중한 단백질을 잘 지키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